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월드코인에 대해서 잠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관련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제 채널 특성상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 후에 파이 네트워크 얘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까지 생각한 월드코인은 그 누군가에게는, 즉 어떤 세력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줄 만한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강한 모멘텀을 가진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 월드코인이 워낙 한국에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한국 미디어에서는 잘못된 월드코인을 캡처를 해와서 기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두세 차례 제 영상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언급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이 월드코인을 모르실 테니 아주 짧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고 현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알게 된 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에서 탑 기사로 이 토픽을 다루면서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만든 기업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샘 알트만은 Y 컴비네이터 전 대표였고 지금은 오픈 AI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이 기업인이 하고 있는 것은 미래 인류에게 큰 이득을 가져올 만한,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AI도 오픈소스로 가서 중앙화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AI가 잘못 개발되었을 때는 인류에게 큰 위협을 줄 만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 의해서 또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순간 이 AI라는 존재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면서 최대한 선한 AI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의 공동 대표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프로젝트 간에 여러 컨플릭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이곳 오픈 AI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이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같은 배를 타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UBI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이었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하여야 하고요. 인간은 보다 근본적인 활동에 점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그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려면 보편적 기본소득 UBI가 인류에게 미리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샘 알트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못 먹겠다라는 두려움을 동기부여로 삼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미디어에 언급을 하였고요. 일론 머스크는 AI가 대부분의 인간 직업을 인수한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보편적 소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은 그 훨씬 전인 2017년 Y 컴비네이터 대표였을 때부터 이 UBI, 즉 보편적 기본소득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팅을 시작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1000명에게 매달 $1000, 2000명에게 매달 $500를 제공하는 5년간의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이 실험으로 사람들의 노동력과 삶의 질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왔던 이 샘 알트먼이라는 기업가는 작년에 암호화폐를 하나 런칭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통해 미래의 UBI 시스템을 실현을 하고 AI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월드코인은 전 세계 10억 명에게 월드코인 지갑을 공정하게 배분을 해주고 월드코인을 지속적으로 에어드랍 시켜주겠다라는 첫 번째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직 정확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극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월드코인 리뷰 기사를 보고 바로 이 네트워크는 정말 좋은 네트워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월드코인 오퍼레이터 포지션에 1차 서류 면접을 냈었고 2차 화상 면접도 다 끝냈었고요. 결과도 나름 괜찮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드코인에서 피드백이 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월드코인 상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월드코인 프로세싱의 많은 부분이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대로 끝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월드코인의 알고리즘을 보자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올 사람들을 어떻게 1인 1계정으로 확실히 분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올브라는 안구 스캐너로 사람의 홍채 이미지를 인식하여 이 이미지를 코드화해서 지갑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1인 1계정 지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홍채 이미지는 지문보다도 더 확실하게 유니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중복률이 낮다라는 점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한 KYC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국가 지역마다 이 홍채 이미지를 스캔할 수 있는 올브라는 장치를 받게 된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요. 이들은 경쟁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스캔을 해서 지갑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당으로 계산을 해서 월드코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또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본인의 홍채를 스캔해주고 지갑을 생성받은 일반인들도 코인 에어드랍을 받기에 월드코인의 초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반에 홍채 이미지를 스캔해서 암호화폐를 나눠준다는 점에서 미디어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내부 고발자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트위터를 통해서 월드코인은 홍채 스캔을 통해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스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남겼었는데요. 파장이 엄청 세긴 합니다. 모든 미디어가 이 스노든의 얘기를 앞장세워서 월드코인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크립토 베스트 이슈에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미디어가 이 월드코인의 데이터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월드코인은 사람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을 한 후 고유 코드로 변경을 하고 지갑을 생성한 후에 홍채 데이터는 삭제를 하기에 다수의 생체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고 월드코인 측에서 얘기는 하지만 대중들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다른 탈출구가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요, 이 월드코인에 대한 미디어의 공격이 이제 거의 확인 사살 수준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정도,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기만, 노동 착취, 현금 유인물, 월드코인이 처음 50만 테스트 사용자를 모집한 방법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장문의 글입니다.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칼럼을 읽는 수준의 장문의 다큐멘터리 같은 글 같았는데요. 이 기사글의 핵심 문장만 조금 뽑아서 보여드리자면, 주민의 얼굴에 미래형 금속 구체를 조준해서 홍채 및 기타 생체 데이터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지하철역, 시장, 도심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무료로 현금이라는 명목하에 무작위로 무제한 주민들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초반에 줄을 잇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홍채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장 테스트 중에 가입하는 모든 사용자는 수집되는 내용과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제공받으며 가입을 허용하기 전에 동의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월드코인 오퍼레이터들은 일반인들의 눈을 스캔을 할 때 충분히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기에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에 관한 것도 월드코인은 지금 완벽하게 수긍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브를 통해 스캔을 하고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인센티브를 받는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월드코인 측이 현지 노동법을 포함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드코인 측에서는 그들은 월드코인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일 뿐이다. 그래서 현지 노동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스캔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관리사무소나 어소시에이션, 그룹에 관한 어떤 명목으로 비용을 제공을 했다면 이것은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법에 따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측에서는 현지 올부 운영자의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노력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운영자가 가입하도록 장려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며 이 네트워크에 열광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단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올브라는 스캐너 자체에도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딴 지역의 운영자 한 명은요, 이 스캐너가 누군가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최대 6번의 시도가 필요했다.
사실 내 친구가 홍채를 인식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도 있고요. 오븐은 또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서 모집 프로세스가 느려지고 독일에서 수리가 종종 필요했었고요. 때로는 앱에 버그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웹 기반 지갑에서 앱 기반 지갑으로 전환을 할 때 많은 사용자가 전체 계정 또는 모든 코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을 하였다 또라는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지금 여기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주 마이너한 사소한 문제까지 다 일일이 나열을 해놓은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중립적인 기사라기보다는 메이저 이슈부터 월드코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이너 이슈까지 표면으로 다 끌어내어서 이 프로젝트를 없애려는 듯한 의도를 느끼실 수 있었나요? 물론 홍채 이미지를 스캔을 해서 지갑으로 변경을 하는 행위 자체가 큰 이슈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 이미 지문과 홍채 이미지 안면 스캔은 IT 프로그램에서도 평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중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틀림없이 비판의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냐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월드코인의 현 상황을 보면서 마치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공격을 받는 듯한 느낌을 여기서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 월드코인 또한 자금력을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고요. 미래 판도를 한 번에 바꾸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 있는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자금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기업인들로 인해 탄생이 된 프로젝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샘 뱅크먼 프리드부터 해서 코인베이스, 해시드까지 1차 펀딩부터 이미 조 단위를 기록을 하면서 바로 유니콘 기업이 되어버린 대형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페이스북 사건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20억 명의 유저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페이스북은 대담한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1년 안에 새로운 글로벌 화폐 리브라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대체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수십억 명에게 지불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계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견제를 후에 많이 받게 되고요.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화폐는 DM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발행 주체는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실버 게이팅 은행과 제휴를 맺고요. 미국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 토큰으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역풍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역풍 몇 가지를 잠시 돌이켜보자면 몇 주도 되지 않아서 미국 정치권은 청문회를 계획했고 전 세계 정치인들은 리브라를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각국 정부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그들이 통화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모든 면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이죠. G20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금융안전위원회는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에 착수했고 리브라 등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속전속결로 페이스북 죽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던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같은 대기업조차 똑같은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손을 털고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형국을 보이는데요. 이 사태만 보더라도 기존의 중앙 세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가능한 연합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도 이 페이스북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들의 핵심은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 월드코인의 다른 성격의 암호화폐이냐 이 문제로 좁혀지면 안 될 것으로 보고요. 핵심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손바닥 뒤집듯 흔들어 놓을 만한 크립토 프로젝트이냐 아니냐 이렇게 초점이 잡혀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핵심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월드코인이 실패했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흘러온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제는 중앙화된 크립토 프로젝트 체제로 기존 패권 세력에 맞서서 어떤 큰 임팩트를 가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의 크립토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거대 집단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가 되면 힘들어질 것 같고요. 세계 각국의 유저들이 스스로 전파를 하고 규모를 스스로 키워나가면서 구축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힘든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발목 잡힐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차원에서 최대한 얌전히 그리고 서서히 이 프로젝트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요.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탈중앙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탈중화라는 것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득권에 의해서 멈춰버리는 블록체인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처럼 세상의 반을 누군가가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어디선가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수많은 풍파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누군가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탈중앙화가 완성이 됩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아직 남은 한 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UBI 프로젝트를 꿈꾸는 암호화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월드코인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전 IBM 프로그래머인 IQ가 말하는 파이의 기본 구조를 보면요, 스텔라의 포크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텔라는 미래의 세계의 통합 코드인 ISO 2002의 중요 구조이자 세계 각국의 CBDC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공용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가장 쉬운 입구가 하나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는 UBI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골고루 확장이 되고 있는 것도 파이 네트워크이고요. 탈중앙 KYC를 통해서 1인 1계정 분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ICO와 크라우드 펀딩을 받지 않아서 SEC와 같은 기관들의 공격에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이 네트워크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기기 중심에서 돌아가는 스텔라 엔진의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와 같은 금융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가장 흔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기이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가 파일을 분배받고 거래를 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지 못해왔던 어마어마한 거래 규모를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 중 한 명인 빈센트가 월드코인 설립자인 샘 알트먼의 트윗을 공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월드코인 1차 면접의 합격을 사실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합격을 했으며, 또 2차 온라인 면접이 총 20분 정도 했는데요. 그중 5분 이상을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로만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이도 월드코인도 세계의 UBI 코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이 난다면, 그리고 샘 알트만이 진정 세계 유례없는 UB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해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파이의 탈중앙 KYC는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파이는 1인 1계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탐낼 수 있는 네트워크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이번 월드코인 또 기사를 보면서 커뮤니티의 힘은 단순 숫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티의 각 멤버들이 얼마만큼 프로젝트를 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또 깨달았습니다. 미래에는 이들이 기존 세력과 맞서 싸워줄 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